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트런입니다. 네. 다들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민트님들, 그리고 또 다시 듣기 통해서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민트님들, 모든 러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은 이름에서 딱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러너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운동하시면서 아니면은 출퇴근하시면서 혹은 일하시면서 잠시 쉬면서 듣기에도 좋습니다. 러너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네요. 뭔가 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벌써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갔어요. 8월이 31일까지 있거든요.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8월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작심한달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일 동안은 한 달 동안의 달리기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디를 체크하시면은 그 글보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들어가시면은 지금까지 작성하셨던 글을 따로 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을 제가 볼 때 감기 걸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의외로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약간 목감기 살짝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주로 저녁에 뛰는데 저녁에 그렇게 뭐 기온이 낮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낮에 또 에어컨을 켜야 되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 이게 하루 동안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분도, 저도 약간의 감기가 있고 감기 걸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막판에 감기 걸리시면 가을에 진짜 억울합니다. 뭐 너무 뛰고 싶고 다른 사람들 달리기 하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너무나도 뛰고 싶은데 못 뛰면은 그것만큼 진짜 억울하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여름 동안 가을 달리기 하려고 여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감기 하나 걸리는 바람에 그 소중한 뭐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일 동안 했다가 그냥 집에서 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몸이 막 근질거려 가지고 나가서 달리겠다가 더 심해지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러닝 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질문은요. 야, 이거 진짜 민감한데. 일단 질문이 뭐냐면 그 초보자 분이 카본화를 신으면 부상당한다고 카본화 신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올랐어요. 이게 요즘 조금 이제 민감한 거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약간 그 쫄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엄청 쫄보예요. 그런데 일단 질문이 왔으니까 답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글로 쓰기에는 너무 장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오늘 일단 뭐 답은 하겠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거 비교해서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카보나에 대해서 요즘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거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주간 러닝 코너입니다. 주간 러닝 이슈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킵초게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과 함께 다양한 러닝 씬이랄까요? 네, 여기에 이슈들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소방청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하는 두근두근 런이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자, 이 대회는요, 심정지 소생자들이
어떤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좀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이분들과 함께 마라톤을 달림으로써 일반인들의 어떤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하면 보통 제가 CPR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생명을 구했던 다시 살아났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광고잖아요. 그냥 광고인데 정말로 이제 그런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정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첫 번째 행사거든요. 소방청에서 여는 첫 번째 행사인데 한번 의미를 두고 저희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대회 날짜는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뭐 따로 그룹은 없고 자유롭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입니다. 일단 장소가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이다 라고 하면은 주로가 달리게 하는 그 코스가 자전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얼추 맞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코스가 9km 단일 코스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35,000원이고요. 1km마다 심폐소생술 단계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봐야 알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코스가 그 한강 쪽이라서 자도를 달리는 그런 코스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지도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 통제 코스는 아니라서 약간 주로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욕심을 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어차피 또 10km 아니고 9km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행사 참여에좀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회가 지금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쁘게 만든 거는 좋은데요. 좋은데 그 주로 있잖아요. 달리기 코스를 갖다가 선을 엄청 굵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 코스인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코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사실 마라톤을 참가하는 우리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조금 이런 대회를 여는 분들이 대충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거 확실하게 표기를 하고 표시도 하고 표기도 확실하게 뭐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뭐 그거 어차피 가면 다 알게 될 건데 미리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와 나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도로에서 달리기 하던데 나도 소방청에서 하는 대회 나가서 도로 한번 달려봐야지 했다가 갔더니 갑자기 뭐 좁은 자전거 도로 달리고 하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알고 가면 사실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회 주최 측에서 조금 이제 잘 홈페이지 통해서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역시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어디야 하남에서 열렸던 서머 나이트런 전마협에서 진행했었던 그거 진행할 때도 거기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제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대회가 어떤 대회들은 참가 인원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니 제가 나가는 대회의 규모를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렇거든요. 갔는데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들은 좀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거고 많으면은 좀 조심해서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도대체가 몇 명인지를 홈페이지를 다 뒤져봐도 일단 제가 못 찾은 건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대회들도 그래요. 왜 참가 인원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그 규모가 나오면은 뭔가 너무 인원이 적으면 좀 대회가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알려주는 게 전 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대회 규모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행사가 기념품으로는요 티셔츠와 완주 메달 그리고 CPR 기초 과정 수료증 수료증 과정 이수를 한 수료증 그리고 각종 먹을거리 제공합니다. 뭐 아주 기념품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대회는요 현장에서 CPR 실습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심폐소생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뭐 아이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아이들까지 같이 뛸 필요는 없고 그냥 함께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한국심장재단을 통해서요. 심정지 소생자분들의 진료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두근두근 런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요. 저희 민티런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러닝 라디오 방송 주간 러닝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저희 주간 러닝 라디오는 한 주간 이야기했던 러닝 라디오의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은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대략 한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방송이니까 진짜 아침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하실 분들은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좀 몇몇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버튼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PC, 컴퓨터, PC의 그 유튜브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이라면 앱에서 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커버곡으로 걸려요. 커버곡이라는 게 이제 그냥 음악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멤버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금액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러닝 라디오가 좀 더 오랫동안 방송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8월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틀 남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 8월 작심한다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모두 마지막까지 힘을 내 주시고요. 9월에도 작심한달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작심한달 게시판을 제가 열어놨으니까요. 나중에 그쪽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9월 1일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일 그날부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심한달은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9월 1일 되시면 혹은 뭐 그 전에 미리 쓰셔도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내가 달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운동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네, 그 계획을 매달 1일이 되면 계획을 먼저 게시판에다 올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올리셔도 되고 운동한 날만 올리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게시판에 꾸준하게 일지를 올리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수하게 잘하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나 혼자서는 뭔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번에 작심한달 통해서 9월 한 달 한번 확실하게 제대로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망고주스님께서 네,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망고주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요, 저희 멤버십 전용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저희 민티런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스크롤 하시다 보면 그 카카오의 라이언이 있죠. 그 이미지가 있는 그런 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그 글 안에 링크하고 접속 코드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오픈 채팅방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는 아닌데 다른 멤버십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망고주스님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대대 댓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코호흡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상황 따라 편하게 하는 게 최고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티런님은 최근 말 많은 카본화를 초보자가 신으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 카본화를 초보자가 신으면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카본화를 신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신어도 되나요? 신으면 안 된다면 뭘 신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최근 이거 좀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먼저 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약간 이제 좀 저도 좀 먼저 좀 드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거 이제 보고 나서 나름 하고 싶은 말들이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논쟁거리이기도 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좀 구독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나 구독자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유튜버 분들은 논쟁 이슈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평판이든 구독자 숫자든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인 100만 명이면 좋겠다. 구독자가 100만 명인 뭐 건강 유튜버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유행하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내놓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 안에는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안에 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굳이 그런 영상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그런 영상 올렸다가 괜히 구독자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뭔가 민감한 사항들보다는 그냥 뭐 재미있는 영상, 웃기는 영상 그런 약간 예능 같은 영상 쪽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본다면요. 그런 민감한 영상을 올리게 되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요. 일단 시작은 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나 뭐 이런 연구하는 분들, 의사들, 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걸 기반으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현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도 좀 필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이슈가 생긴 거는 또 이제 황영조 감독님 덕분이죠.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덕분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뭐 카보나 뭐 그거 신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그거 신으면 부상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편집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황영조 감독님을 포함한 전문 육상 코치들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카보나는 일상 훈련에서는 신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또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카본화만 신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트레이닝화 이런 것들을 신고 레이스 준비 기간이라든지 레이스 당일이라든지 그럴 땐 당연히 경쟁이니까 카보나를 신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뉘앙스가 카보나 뭐 절대 신으면 안 된다, 신으면 무조건 부상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편집을 하셔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관련해서 학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 자료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찾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우선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학술 자료,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참고되고 많이 활용되던 학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Bone Stress Injuries in Runners Using Carbon Fiber Plate Footwear라는 제목의 학술 자료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탄소 섬유판 러닝화를 사용하는 러너의 뼈 응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바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뼈 스트레스 부상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연구는
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신뢰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냐면은 이게 연구가 재활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미국 하버드 의대의 스폴딩 재활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담 템포트라는 의사, 그리고 의사인가 동시에 연구자죠. 교수인가? 하여튼 그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독일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교의 정형외과, 거의 팀 호에닉,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뭐 연구 보면은 한 대학교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학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함께 더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만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이 나온 게 202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학술 자료고, 그리고 인용 언급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부상당한 선수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걸 재활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요, 다양한 엘리트 선수들의 임상 관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내용은 복잡하니까 결과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요. 자신들이 이제 연구한 모든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카보나를 신고 달리는 동안 급성 통증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중족골 뼈 응력 손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상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카보나의 성능상의 이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선수들이 어쨌든 이거는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논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 겁나기도 해요. 근육 손상이나 뼈 쪽에 응력 같은 것도 많이 쌓여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뭐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팀에서 거기서는 뭐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신을 경우에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허리 부상까지도 가능성이 높고 발목 염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카보나를 신고 달릴 경우에는 근육의 과소 사용입니다. 과소 사용. 그러니까 너무 적게 사용한다는 뜻인 거죠. 근육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카보나를 신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신발이 받쳐주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동 범위도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어떤 발목부터 시작해서 특정 발의 어떤 근육들을 좀 더 적게 사용하게 되면서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카보나를 신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훈련용 신발을 신고 훈련을 하다가 레이스를 대비한 훈련이나 레이스를 하는 날에는 카보나를 신고 뭐 훈련할 때 카보나를 좀 섞어서 신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조지아 공과대학 생물학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요, 카보나를 신고 달린다고 해도 러닝 이코노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 연구는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했더라고요. 정말 공과대학 생물학부라 그런지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진짜 수십 배 어마어마한 분량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던데 러닝 이코노미에 변화가 없다, 영향 끼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전히 선수들의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카보나를 신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개념들 때문에 기록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선수 자체가 기량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근육의 과소 사용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 제가 찾아본 논문들, 연구 자료, 학술 자료들의 상당수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느냐? 그럼 또 그러진 않습니다. 2022년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라는 신발 자체를 연구한 그런 일본 지바 준텐 대학교의 연구에서는요,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사용해도 다리의 경직도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특정 브랜드의 어떤
약간 뭐랄까요, 연구비를 받았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그냥 대학교에 그냥 기금으로 한 거라서 뭐 나이키로부터 돈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일본에서는 별 차이 없는데? 라는 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와이카토 대학교, 네,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연구들이 주로 엘리트 러너들, 선수들이죠. 이런 엘리트 러너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러너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카보나를 신은 일반 시민 러너분들의 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또 논문에서 함께 언급을 하고요. 이런 부상에는 뼈에 발생하는 부상도 있지만 지연성 근육통의 위험도가 커진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거는 DOMS, 돔스라고 저희가 맞나? 줄여가지고 아마 뭐 딜레이드 온셋 무슨 하여튼 뭐 해가지고 있어요. 무슨 뭐 근육통 뭐 해가 있는데 아무튼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거는 과도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중강도 혹은 그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근육통이나 부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뭐 10K나 하프나 풀코스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뛰었어요. 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너무 힘들게 막 이제 하고 겨우겨우 완주를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뛰고 나는데 무릎이 안 아파. 다리도 안 아프고 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체질인가? 아니면 타고난 러너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근두근 일어났는데 역시나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와, 진짜 나 대단하다, 나 인자강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째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 움직여.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걸을 때도 도저히 못 걷겠고,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혹은 마라톤 끝내고 난 직후에는 너무나도 멀쩡했는데 왜 이게 하루 이틀이나 사흘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연성 근육통이거든요. 너무 순간적으로 많은 데미지가 갔을 때 순간적으로 그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데미지가 옵니다. 이런 카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달리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어떤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당장엔 괜찮은 것 같지만 뛰고 나서는 와, 카보나 너무 좋다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근육통이 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온 근육통을 우리가 카보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보나 신고 달렸을 때는 너무 멀쩡하고 잘 뛰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지연성 근육통이 온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맨날 뭐 고된 훈련을 하니까 사실 뭐 이런 그 돔스 지연성 근육통이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갑자기 카보나 신고 갑자기 빨리 뛰면은 이런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뭐 본투런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약간 미니멀리스트 슈즈가 이제 베어프 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뭐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에 부상이 속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던 러닝화와 병행을 하고 적절하게 조정을, 어느 정도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 한 20에서 30% 정도 조절을 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전문가분은요, 이런 러닝화들이 신체가 뭐 땅을 느끼는 능력들을 좀 방해해서 근육이 정상보다 늦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몸에 인지하는 게 늦어지게 되고 반응 속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실제 몸에 오는 충격하고는 좀 다르게 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쿠션화랑 관련돼 있는 논문들을 찾아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쿠션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맥시멀 쿠션, 맥스 쿠션화라는 거 있죠. 굉장히 두툼하고 그 높이가
규정을 완전히 넘어서 막 40mm 이상을 완전히 넘어서서 막 40 몇 미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맥시멀 쿠션화가 있잖아요. 그런 쿠션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쿠션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오는 충격들의 느낌이, 발을 통해서 오는 느낌이 한 박자 늦대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이거를 갖다가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나 다른 데 충격이 오는 때는 이미 좀 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두뇌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우리 몸이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쿠션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금 더 얇은 러닝화를 신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은 똑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하면 당연히 쿠션화가 있으면 충격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션화 말고 카보나도 마찬가지로 좀 푹신푹신하고 반응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쌓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뭔가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도 논문에 보면 또 그런 논문도 또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뭐 학술 자료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의학 저널들이라든지 뭐 스포츠 저널들 이런 것들을 어제 조금 이제 한 4시간, 3시간 정도? 시간 많이 못 썼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리서치를 해본 결과인데요. 전반적인 이런 학술 자료들의 어떤 방향을 좀 얘기 드리자면 카보나는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카보나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기술의 속도를 연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논문에도 나오는데 중간중간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코치하는 감독이나 코치분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카보나가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 훈련에서는 카보나보다는 일반 트레이닝화를 신고 레이스에서는 뭐 최고의 성과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레이스 전 훈련에는 카보나와 기존 트레이닝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내는 제가 사실은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해외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뭐랄까요? 저의 이제 경험을 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카보나를 신었을 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요거는 새로운 유형의 러닝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제가 카보나를 신는다고 해서 딱히 부상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보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슈즈를 신어도 처음 신으면 다른 카테고리의 슈즈를 신으면 내 몸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 이런 것들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사실 부상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카보나가 부상을 유발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카보나를 신다가 기존의 일반적인 트레이닝 러닝화, 항상 신고 달렸던 러닝화를 신게 되면 이상하게 저는 부상이 오더라고요. 다른 러너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카보나가 좋아서 부상을 안 당하는 거다. 겉봐라. 카보나 신었을 땐 괜찮은데 다시 옛날 신발 신으니까 부상 오잖아. 그거 안 좋다는 뜻이야. 카보나 계속 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카보나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부위의 근육을 과소하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카보나를 신고 달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왔을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저는 체감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인드 컨트롤도 저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을 또 좀 얘기 드리자면 처음 제가 카보나를 신었을 때는 그 좀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오히려 달리기가 좀 힘들었고 적응도 안 되고 근육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신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후에는요, 기존의 어떤 안정화를 같은 걸 신고 달릴 때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예전보다는 좀 더 적은 힘을 들여도 동일한 속도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힘으로 동일한 페이스를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좀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기존에 비해서는 근육을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훈련의 효과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좀 줄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거리를 더 늘리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존 안정화를 신고 달릴 때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달리기를, 그 유사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제가 그렇게 뭐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다른 러너분들에 비하면 뭐 기록 단축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빨라졌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빨라진 속도에 제가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속도가 저에게는 기본 속도처럼 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카보나가 아니면은 그 속도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달리기가 재미없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왔습니다. 그냥 평소 신던 신발 신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속도도 안 나오고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보나를 신고 또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또 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또 그 후에는 약간씩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속도의 맛을 좀 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는 뭐 약간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카본화가 있어서 기록이 좋아진 거를 마치 내가 성장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속도를 내게 되고 평소에는 달리지 않던 속도로 달리기를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상을 당했어요. 카보나로 이제 저속 주행을 하게 되면 재미도 없거니와 저속 주행 시 생기는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카보나는 이런 것들 조금 힘들었고요. 물론 요즘은 좀 안정화된 그런 카보나가 나오긴 하지만 뭐 여전히 카보나는 속도를 내기 위한 제품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가면은 또 근육 여기저기가 아프고 특정 부위의 근육이 과소하게 사용되면서 약해졌던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카보나를 신었으면 또 거기 맞춰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지금도 제가 최근에 3주 정도 특정 카본화를 신고 계속해서 달렸거든요. 이 러닝화가 뭐 반발력이 좋거나 그런 러닝화도 아니에요. 그냥 카본화고 좀 안정된 달리기를 도와주는 카본화를 신고 달렸는데 제가 그래서 한 사흘 전부터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왔어요. 안정화로.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저기 근육통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전에 신던 안정화 러닝화가 5만 원 주고 산 그런 러닝화고 누적거리가 지금 1000km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카보나 신기 전에 그 신발 신고 계속 달리긴 했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몸으로 그냥 쿠셔닝을 했는데 카보나 신고 달리다가 이걸 바꾸니까 지금 근육통이 조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카보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카보나를 신고서도 부상 없이 달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카보나를 신었지만 그렇게 예전과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속도를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기존과 다른 느낌 혹은 약간 통통 튕기는 그런 느낌 정도가 좋아서 달리는 거지 카보나를 신었다고 해서 갑자기 죽어라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몸이 버티는 범주 안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딱히 카보나를 신는다고 해도 부상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대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제가 했던 시수처럼 저처럼 카보나 신고 난 다음에 약간 그 속도감에 고치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약간 익숙해지고 과욕을 부리고 하면서 나는 원래 이 정도 달린 사람이야. 더 빨리 달리고 더 하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욕심을 부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카보나 신었을 때 조금 부상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너스 월드에 예전에 특집 기사를 나온 걸 또 어제 리서치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서도 이제 카보나의 부상에 대해서 다룰 때 카보나를 신는 러너들은 이런 신발을 신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거나 혹은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록 갱신을 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카보나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쟁심이 좀 굉장히 큰 그런 러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러너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러너들이 다 카보나를 신는데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한다는데 나만 신지 않으면은 뭔가 뒤처지는 기분. 특히나 레이스 당일에는요. 딱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 마라톤 대회 가봐요. 갔는데 전부 다 카보나 신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식스 제일 카야노 이런 거 신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카보나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러너스 월드에서 어떤 코치가 얘기했던데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셋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튼 뭐 앞으로 여러분들 민티런 러닝 마인드셋 코너가 있는데 앞으로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화만 신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평생 카보나만 사서 신을 수 있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카보나만 신는다면. 뭐 다만 카보나의 경우에도 브랜드별로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쿠션화는 안정화에 비해서 카보나는 브랜드마다 성격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완전 동일한 카보나, 비슷한 성향의 카보나만 신는다면 뭐 그냥 평생 그것만 신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약간 뭐랄까요? 다양한 브랜드의 그 카보나를 동시에 구매해서 번갈아서 신는 것도 사실은 또 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카보나와 기존 러닝화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발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저도 이제 뭐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카본화를 한 일반 러닝화 트레이닝화가 한 7, 카보나 3, 요 정도 비율? 네, 7대 3 정도? 혹은 8대 2 정도까지 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 카보나가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본다면요. 몸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카보나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거는 평소 보강 운동이나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느냐 이런 겁니다. 상급 러닝화를 신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우리 몸의 준비도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유행 따라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혹은 뭐 과시욕을 위해서 카보나를 신고 달리기를 한다. 근데 그 카보나를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어떤 추가 훈련이나 보강 훈련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버스펙의 신발을 신는 거니까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카보나 신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카보나 신으신 분 중에 보면은 돈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훈련은 그만큼 강하게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부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갑자기 스포츠카 몰면 사고 나는 것처럼 준비 안 하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카보나는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대 3에서 8대 2 정도 비율로 신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카보나를 좀 많이 신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카보나 신는 경우는 저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스를 준비하거나 레이스 당일입니다. 특히 기록 욕심이 있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카보나를 신어야 되겠죠. 뭐 남들 다 신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러너들과 동반주를 할 때입니다. 뭐 동반주 할 때 왜 카보나 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반주를 할 때는요 보통
내 페이스로 지속하면서 달리기가 힘들어요. 내 몸의 어떤 페이스로 달리기 힘들고 때로는 속도를 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추월을 하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카보나가 좋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함께 달리는 훈련 같은 것들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달리면 제 페이스를 아니게 달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훈련의 효과이기도 합니다만 제 성향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카보나 신는 경우는 일반 러닝화를 세탁해서 말리고 있는 동안입니다. 신을 게 없어서 그때는 뭐 카보나라도 신고 달려야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뭐 보통은 일반적인 러닝화 신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죠. 결론보다는요.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기록 경쟁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 일반적인 그런 트레이닝화로 카보나를 신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러너분들이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육상 전문 코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반 트레이닝 러닝화와 카보나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훈련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름 조심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약간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입장으로 가지시고 조금 그냥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몸 망쳐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막 카보나의 대중화를 막 선도하겠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서 좀 조심조심 달리게 하십니다. 찬찬히 새로 나온 진행되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 뭐 이러면서 네,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딴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민티님들은 그냥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 건강하게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갈수호수님, 정용진님, 찐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필리스님, 니콜라스님, 이근식님, 하늘색님, 카페라떼 조아님, 용용이님, 새해는 돈대방님, 해피러님, 식초개굴님, 아내몰래주식님, 탱이님, 장인영님, 베베니님, 위드시서님,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정상어님, 달리는 봉다리님, 미셸님, 파랑주의보님, 하늘채님, 해피러니님, 아킬과 감명님, 장호영님, 초코크리미님, 브리아드님, 후아게님, 유종덕님, 광년이 친구님, 얼치님, 현미님, 최수진님, 대풍아님, 이동윤님, 켈리101님, 미라클러닝님, 꼬뚜라미님, 그리고 꼬나님, 마미 알렌모치님, 중산동 러너님, 샤이니 형님, 로시언니님, 김혜주님, 행복이 노랑노라님, 예예님, 난나나님, 미리네님, 자유세님, 부드러운 러너님, 망고주스님, 유닝러님, 소이라떼님, 미네랄워터님, 섬사랑 K님, 구찌님, 바수님, 지리산 배주도사님, 이증희님, 두꺼비 아범님, 아이고 숨차 소대아님, 달리는 집사님, 희노애랑님, 지식기반 활동님, 오동아님, 유에나이님, 배재님, 정지민님 그리고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와 있는데 한참 숨차네요. 달리기 할 때 좀 숨이 차네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고 계시고 또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실 때 그냥 뭐 달리기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크루 활동 같이 달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방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 이게 채팅에 올린 분들만 이 정도고요. 실제로 더 많은 분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달리기를 한번 다시 듣기를 하시면서도 달리기 해보시면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 주신 새해는 돈대방님 처음 인사 주신 거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 새해는 돈대방님 너무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올해가 많이 남았으니까 돈대박 계속해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천천히 뛰면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달리기를 하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부상이 있으신데 네 어쨌든 몸 잘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즐겁게 달리기 다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는 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컨디션도 별론데 분노의 질주를 하다가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 잘 쉬어주려고 합니다. 내 컨디션 면밀히 살피고 뛰어야 된다. 어제 또 하나 배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마음은 아는데 그게 되나요? 뭐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밖에서 뛸 때 에잇 하면서 이제 막
으악 하면서 이제 막 뛰는 거죠. 뭐 음악 또 신나는 노래 나오면 더더욱이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냥 그런 것들도 뭐 살아가는 그런 이벤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달리기도 매번 똑같으면 또 나름 재미없어요. 가끔은 또 질러 보기도 하고 너무 심한 부상만 아니라면 약한 근육통 정도는 부상은 또 당해보고 또 뭐 또 달래주고 뭐 그러면서 또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산동 러너님 이제 어제는 분노의 질주 하셨으니까 오늘 내일 잘 쉬어주시고 달리기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예님께서요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아닌가? 오랜만 아닌가?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달리러 나왔어요. 10월에 하프를 신청해서 오늘부터 아침에 가볍게 조깅하려고요. 민티러님, 민티님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10월, 9월에 대회 많죠. 네, 10월에 하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즐겁게 지금 준비 잘 하셔서 즐겁게 신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미네랄 워터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예전에 인사 주셨는지 처음 인사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쉬는 날이라서 모닝런 하러 가고 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 싱글렛 입고 타려니 긴장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좀 뻘쭘하지 않으세요? 지하철에서 싱글렛이면? 바지도 이제 짧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요즘은 근데 워낙 러닝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입고 타도 그냥 러닝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네랄 워터님, 네, 금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부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러닝 라트 좀 쉬어볼까요? 네, 오늘 쉬는 날 잘 보내시고요. 모닝런도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찌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민티러님. 가끔씩 저희 동네 아저씨가 위통을 까고 달리시던데, 신고 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법령에 의하면요, 신고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이제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경찰이. 하지만 이거를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벌점 매기고 뭐 벌금 매기고 그거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계도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서도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라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성은 계도를 한다는 건 방향성은 약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라는 쪽이겠죠. 근데 법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위 옷을 벗고 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위 옷을 벗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린 러너니까 그러면은 레이스에 있어서 규정은 어떤가라는 부분입니다. 규정, 레이스에서. 일단은 공인된 레이스에서는 위에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벗으면 실격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에요. 네. 기록도 없어지고 말소가 되고 실격을 당합니다. 대회에서 1등을 해도 실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는 배번이 가려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죠. 배번은 뭐 팬츠, 바지에도 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위에 옷을 벗고 달리시면 공식적인 레이스에서는 기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스포츠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너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매너의 항목으로서 옷을 차려입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매너의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스하는 도중에는 옷을 벗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일상에서 운동하시는 거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꼭 이거 대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벗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상황에 따른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신고를 당해도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찬반의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건전한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내가 벗는다고 네가 뭔 지을 리을이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꼴 보기 싫은데 입고 다닌다면서 뭐 강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찐님께서요 카보나 포이 사이즈가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없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 타겟 자체가 달라요. 타겟 자체가 그런 레이스를 즐기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체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얄쌍한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포의 사이즈 만들어봐야 사실은 수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재고 문제가 생겨서 포의 사이즈는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투이에 가까운 카보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케이스도 좀 드물고요. 보통은 조금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빨리 달리는 분들은 몸이 좀 이제 타고난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야상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상해야 또 타고난 거고 잘 달리기 그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 몸에 맞는 달리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대신에 다른 쪽으로 우리는 빨리 달리는 분들보다 더 주변 풍경을 여유 있게 관망을 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세로 또 달리기, 우리만의 즐거움을 또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섬사랑 K님께서는요, 제가 입문시킨 초보 친구가 카보나를 신고 달리다가 부상으로 요즘 고생 중입니다. 민트러님 말씀처럼 내 몸이 카보나의 탄성을 받아낼 준비가 되고 나서 신고 몸을 체크하면서 일반 러닝화와 번갈아 신는 게 답일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고요. 제 생각은 카보나를 바로 신어줘도 되는데 처음 신었을 때 빨리 안 달리면 돼요. 카보나 신었다고 해서 빨리 달리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기존과 동일한 페이스로 달리거나 오히려 더 느린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면서 일단 그 느낌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보강 운동 같은 것들 몸에 약간 뻐근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가 내가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보강 운동하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뭐 러너들이 대부분 이게 부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성급함입니다. 급한 거죠. 내가 빨리 뛰고 싶어. 빨리 빠르게 뛰고 싶고 빨리 남들을 따라잡고 싶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부상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 길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생 길고 여러분들 러닝 오랫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졸음 운전이랑 비슷해요. 빨리 가려고 하면은 진짜로 빨리 갑니다. 달리기를 빨리 끝내게 돼요. 천천히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길게 달리기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기반 활동님께서도요, 오늘 첫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기반 활동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인사 주셨고요. 오늘은 휴무 금요일이라서 아침에 느긋하게 생방송을 들어봅니다. 300회 때부터 정주행 팟빵으로 듣고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장거리 출장 갈 때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채팅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00회 때부터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358회니까 58회 만에 저희 처음으로 인사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채팅 남기는 게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가 않죠. 네, 감사드리고요. 팟빵으로 듣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유튜브로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팟빵이랑 뭐 이제 애플 팟캐스트 하고 이제 뭐 스포티파이나 다른 데 팟캐스트 올려요. 그리고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세요. 하루에만 1000명 뭐 몇천 명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팟캐스트 올린 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인 면에서도 도움 되는 게 없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기업들과 뭐 연계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팟캐스트는 들으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긴 하지만 가끔은 또 지식 기반 활동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또 유튜브도 중간중간 좀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 기반 활동님 함께 들어주시고 채팅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서포트님 그리고 꼬맹이 대장님 그리고 동송님 두 번 인사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효미님 인사 주셨습니다. 이효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효미님 처음 인사 주시는 분이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효미님. 네. 이름도 이쁘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가끔 이제 이렇게 방송 들으실 때 인사 먼저 남겨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즐겁게 방송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자주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지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훌리아님, 엘사 이창님도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바수님, 두꺼비아범님, 야마다님, 천방지달님, 초이보름별님, 도파미너님, 김수연님, 외국인님, 희노애랑님, 달냥이님, 수진만님, 박승희님, 알케미스트님, 오명주님, 대대댓글님, 달리는 봉다리님, 찐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또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 몇몇 분들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꺼비 아버님께서는요, 호흡법, 러닝화 착지법 이런 이슈 너무 민감하게 대처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만의 스타일로 편하게 달려보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파미너님께서는요, 지금은 은퇴했고 진천군청에서 엘리트 마라톤 선수 출신인 분이 친구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호흡을 할 때 그냥 가장 많이 호흡을 들여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게 많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장땡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현님께서 상당히 이제 좀 깊이감 있는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분께서 남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코호흡을 합니다. 저는 기본 코호흡법이 코호흡인 요가에 익숙해져 있고 제임스 네스터의 책도 존중할 만한 자료로 받아들이고 있고 코호흡이 만드는 명상적 효과도 사랑하기 때문에 달릴 때 코로 숨을 쉽니다. 이런 저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라도 퍼포먼스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코호흡을 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호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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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코호흡해라 라고 얘기하는 에반젤리스트 모두의 도덕주의가 심지어 코호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조차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한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면 보통 제가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코호흡을 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코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듣기가 싫어지고 뭔가 지겨워지고 막 그런 뭔가 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상대가 본능적으로 그 주장을 토론이라기보다는 도그마로 인식하게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토론보다는 도그마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 불변의 진리, 뭐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로 인식을 계속해서 주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들 때문에 오히려 저항감이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 혹은 그런 주장을 하는 일들의 발화 방식에서 점점 더 많이 느껴지는 도사연하는 아우라 그리고 유사과학적인 분위기에도 적응이 잘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해요. 저도 이제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뭔가 본인이 좋은 거를 물론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그 이야기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또 이제 사실은 또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가들의 경우에는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하고 전파를 해야지만 본인에게 수입이 되니까 뭐 그런 걸로 강의도 하는 거고요. 더 심하게 그걸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로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걸러서 듣고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유니크 러닝을 해라, 뭐 어떤 편안하게 달리게 하자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달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도하는 거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것들로 댓글로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상 저도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남겨주신 김수현님 맞으시죠? 네, 김수현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케미스트님께서 처음 인사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숨 쉬는 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자기 몸과 환경에 맞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글 남겨주셨고요. 오명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감기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명주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따뜻한 거 드시고 차 드시면서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빨리 나으셔서 빨리 또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봉다리님께서는요, 팟캐스트 듣는데 팟캐스트에서 좋아요 누르거나 별점 주는 게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찾으셔가지고 별점 5개를 애플 팟캐스트에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플 팟캐스트 좀 찾기 힘들어요. 거기 가면 이제 민티런 러닝 라디오 메인 페이지 가셔가지고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면 별점 주는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별 5개 5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루크런님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식초개굴님께서는 달리기 끝내고 왔다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올파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 혜희영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부끄럽게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방송 들어주시면 되죠 뭐. 네, 그리고 네, 방송 들으면서 나중에 꼭 달리기 해주시고요. 혜희영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뭐 너무 이렇게 내가 뭐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생각나실 때 들어주시고 또 듣다가 생각나시면 또 그때그때 인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원님께서 오늘도 민티런 들으면서 출근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울마기 민티런으로 물리쳐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네요. 그리고 혜희영님께서 실시간이라 번갈아 가면서 들었고요. 오늘은 달리고 왔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달리고 오셨군요 벌써. 네, 달리기 아침 달리기 잘 하셨고요. 오늘 푹 쉬시고 내일도 즐겁게 달리기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블루윈디님께서는요, 오늘은 침대에서 듣고 있는데 달리고 싶게 만든 음악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누워서 계셨나요 혹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잠시만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움직여주세요. 다음부터는 신나는 노래 나오면은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기지개라도 좋으니까 몸을 한번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윈디님께서 요즘 동접자가 항상 100명이 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한 40명, 50명 정도가 최대였는데 엄청난 발전과 민티러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뭐 저보단 사실 또 들어주신 분들 계시니까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제 이런 러닝 라디오 같은 방송이 시간도 길고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막 많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노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꾸준히 성장을 하는 이유는 그 많은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민티님들께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듣게 될 거고, 더 많은 분들이 들으면 방송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송이라 생각하시고, 블로그 운영하시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것만큼 좋은 후원도 또 없어요. 정말 너무 좋은 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천방지달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저녁 달리기가 있어서 푹 자고 일어나서 폼롤러로 근육 좀 풀고 출근합니다. 앞에 부분 못 들어서 다시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앞부분 즐겁게 들으시고요. 문준일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러닝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주간 러닝 이슈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킵초게 소식인데요. 굉장히 아쉬운 소식입니다. 자, 엘리우드 킵초게가 올해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를린 마라톤은 킵초게가 5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려 2번이나 세계 기록을 세운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킵초게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대회가 실제로 기록이 잘 나오기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올해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킵초게가 빠지기로 했고요. 대신에 이제 선두,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이 선두에 나서는데, 선두는 2시간 3분 24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타테세 타켈레 선수가 선두에 나서게 됐습니다. 타켈레 선수는 작년 2023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3위를 한 그런 선수입니다. 어쨌든 킵초게는 안 나오게 됐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러닝넷에서 몇 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킵초게는 다음번 올림픽이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올해 베를린 마라톤에도 나가지 않게
되면서 아까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했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베를린 마라톤에도 나가지 않게 되면서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은퇴를 준비하는 거냐 이런 관측도 좀 있습니다. 사실 킵초게가 나이가 이제 좀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관측도 있는데 일단 킵초게는 은퇴는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좀 더 훈련에 매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뭐 2주가 있었지만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킵초게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최근에도 이제 뭐 킵툼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데 킵초게를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악플도 달고 킵초게 가족들에게도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런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킵초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뭐 심지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킵초게 아버지가 뭐 킵툼을 죽였다 뭐 이런 악플을 달기도 하고 배우의 사주를 했다 킵초게가 뭐 이런 악플도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는 그런 게 없는데 해외 쪽 가보면 있어요. 그런 악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데는 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킵툼이 세계 기록을 달성을 했을 때 그때 2시간 30 몇 초인가 달성을 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다 킵툼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킵초게가 한 번도 킵툼에게 축하한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안 이롭게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막 글을 다는데 이건 정말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킵초게가 생애 처음으로 DNF를 했어요. 마라톤에서. 그래서 그 충격도 상당히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대회를 급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자 마라톤에서는 이제 주목받는 선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성을 가진 선수가 지금으로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킵초게의 행보에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물론 나이가 많긴 하지만 빨리 회복하고 잘 준비해서 또 레이스에서 킵초게 선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점점 비싸지는 가민의 가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가민 새로운 워치 피닉스 8, 피닉스 8 8번째 버전과 엔듀로 3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품 발표되자마자 러닝 라디오에서 바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제품이 공식 발표된 지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벌써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리뷰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리뷰어들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다이빙 기능 같은 거 하고 또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음성 인식 뭐 이렇게 통화하는 기능, 스피커로 통화하는 그 뭐 잘 들리지도 않던데 리뷰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걸 넣은 것 치고는 다른 것들은 기능이 크게 더해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이빙 기능은 뭐 굳이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다이빙 하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피닉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엔듀로는 뭐 그런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서 뭐 괜찮은데 피닉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피닉스의 경우에는 피닉스 7 프로 솔라 에디션의 47mm의 사파이어 글래스 51mm보다 좀 더 싼 건데요. 사파이어 글래스 경우에는 기존 피닉스 7이 899.99달러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피닉스 8 같은 경우에는요. 1099.99달러로 200달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치면 한 거의 30만원 정도 좀 가격이 인상이 된 거죠. 최고 비싼 피닉스 8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0달러에 육박합니다. 환율을 1400원을 적용한다고 하면 세금 빼고도 미국은 보통 텍스 빼고 올라가 있거든요. 가격이. 근데 그걸 적용하면은 거의 한 170만원 이 정도 되겠죠. 국내 들어오면 뭐 200만원 육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체감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게다가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일부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다른 피닉스 7에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더더욱 가격 인상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완전히 UI가 바뀌고 코드 자체가 많이 바뀌어버렸더라.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의지의 문제일 가능성도 저는 좀 문제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엔듀로는 뭐 가격은 100달러 좀 내렸어요. 기존에 999달러였는데 이번에 899.99달러로 내렸습니다. 아무튼 가민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기술 발전이 점점 더디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는 기기 간의 차이가 새로운 버전의 기기가 나왔을 때 뭐 획기적인 기술 같은 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 나누기를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이를 걸어둔다든지 지나치게 급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사실 가민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이제 2분기까지 나왔던 가민의 어떤 그 수익 관련돼 있는 그 경영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나 아니면 그 이제 경영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보도 자료 이런 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피트니스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매출과 순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가격도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너무 많이 올라가요. 뭔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지금 해외에서의 주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민 생태계에서 오래 머무른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죠. 그나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러스 혹은 뭐 순토 이런 것들에는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또 데이터도 문제가 돼요. 데이터를 이관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은 가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가민도 자체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민 워치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비싸지고 있는데요. 물론 시대가 흐르면 당연히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술 개발 비용도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급하게 올라간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러닝 유튜버들도 지금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할인하고 있는 피닉스 7 혹은 에픽 2 프로 이런 것들을 더 추천한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혹은요 해외에서는요 지금 그 사용자들의 반응이 피닉스 8을 사느니 그냥 799달러인 애플워치 울트라가 더 낫다.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두 개는 좀 성격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울트라가 이름 붙었지만 피닉스하고 애플워치 울트라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제품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였다. 가민의 가격 정책에 있어서 불만이 많이 쌓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경우에도 예전에 뭐 가민 255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환율 갖다만 1,300원 정도, 1,200원, 1,300원 정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뭐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265 나오면서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점프를 했어요. 165도 나왔는데 165 또 40몇만 원 하면서 사실 뭐 가민 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불만이 있는 건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러닝 워치를 구매하실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국내에서도 이런 워치도 만들고 달리기 전문 워치도 좀 만들고 다양한 회사에서 달리기 워치가 나와서 서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해야 저희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이제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워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또 워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또 봐주셔야 또 그런 것들 발전을 하고 서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에서도 이제는 갤럭시 워치를 베이스로 해서 저는 삼성에서 만들 법도 한데 삼성에서 갤럭시 워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쓸데없이 무거운 거 다 빼고 가볍게 만들고 좀 해가지고 갤럭시 러닝 전용 워치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마감 시간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막 다른 러너분들에게 이렇게 막 뭐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완주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6시간이었죠.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6시간. 자, 근데 여기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너들이 자신이 출발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난 사실 근데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출발 시간을 몰라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불만이 막 생겼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한 게, GPS 워치를 사용하거나 스타라바 같은 앱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시간은 측정할 수 있지 않나? 뭐 거리 같은 건 둘째치고 시간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스톱워치 중에서 저렴한 손목시계 그런 거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스톱워치만 돌려도 시간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근데 미국에서는 뭐 시계도 안 차고 뭐 시간 측정 안 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불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몇 시에 출발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야 기준 시간에 들어온지를 갖다가 몰라서 시간을 오버했다라고 불만을 가지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규정에 분명히 제한 시간이 있고 그 규정을 제대로 봤다면은 최소한 시간 체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일반 그 초시계를 써도 내가 지금 뭐 11시에 출발했네? 그러면 6시간이니까 5시간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역시 뭐 소송의 나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대회를 달린 도중에 나한테 내가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대회에서.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도 기사가 한 몇 달 전부터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고 에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특히 이슈가 된 게 최근에 어떤 캐스터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한 시간을 2분 오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메달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면서 여기에 불만을 좀 제기했고 그분을 코치하신 분도 막 불만 제기하는 걸 막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미국은 역시 뭐 이런 걸로 말을 하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은 미국이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에 맞아 그 시간을 내가 몇 시에 출발하면 몇 시까지 달려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식으로 막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깐깐한 보스턴이 BAA가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됐냐면요, 간단해졌습니다. 자기도 머리가 아픈 거지. 이게 어떻게 바꿨느냐, 오후 5시 30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올해 열렸던 보스턴 마라톤의 경우에는요, 가장 마지막에 스타트 라인에 넘어선 제일 마지막에 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오전 11시 28분에 달렸다고요. 스타트 라인 넘어섰다고요. 여기에 기준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면 딱 6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찍 출발한 사람은 이제 제한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경기장에서는 이제 현재 시간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3시인데 5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2시간 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만 그냥 결승점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6시간 제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오후 5시 30분 안에만 결승점을 통과하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6시간이 넘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6대 마라톤 달리면은 육성 뭐 이렇게 뭐 메달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좀 좋은 정책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웃기기도 하고, 뭐 최대한 빨리 출발하면 제한 시간이 늘어난 효과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다들 좀 더 일찍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나쁠 거는 없는 선택이죠. 어차피 6시간이니까 뭐. 근데 이제 궁금한 거 그거예요. 이제 보스턴뿐만 아니라 이제 보스턴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마라톤 대회들도 보스턴처럼 규정을 바꿀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뭐 바꾼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이제 내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 뒤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한 시간 규정이 변경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넉넉해졌습니다. 넉넉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오후 5시 반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출발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출발하시면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소식 한 가지는 간단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요테에게 물리는 사고도 있고, 어떤 남자분이 밤에 달리기 하다 폭행당해가지고 전치 6주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15살 남자친구가 테네시주에서 달리기 하다가 폭염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사실 달리기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많이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도 사실은 사고 당하는 케이스가 저는 이제 좀 검색을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아침 6시에는요, 저희 민티런 멤버십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러닝 라디오 시간, 주간 러닝 라디오 시간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쯤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멤버십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내일 아침에 6시 방송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오늘도 금요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들어주신 분들,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또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좋아요 누르는 거, 별점 5개 팟캐스트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멤버십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또 몇 회 방송이죠? 359회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날씨 선선해졌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달리기도 나가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즐거운 달리기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